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여러분, 상가투자에 있어서 상권과 입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우리 보보스 김종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흔히 그 상가투자에 있어서 상권과 입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거나 이걸 갖고 이제 갑론을박을 벌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처럼 네,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포기할 수 없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상권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참 여러 가지 분석하는 뭐 시각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상권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권이 좋은 데를 가면 입지가 좀 불량하더라도 세입자가 맞춰진다. 그래서 상권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상가를 투자를 해보니까 상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였어요. 상권이 좋은 지역은 입지가 불량해도 상가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예, 상가라는 수익형 부동산은 내가 매입하는 금액 대비 월세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데요. 상권이 좋은 데를 가게 되면 월세 받을 수 있는 수준 또는 세입자의 매출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런데 가격은 높아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한마디로 좀 가성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성비 정말 좋은 편이에요. 네네네. 예. 그렇다면 그 상권의 정의부터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자, 상권 뭐 여러분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정확한 정의를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권은 범위죠, 범위.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가 강남역 상권 이렇게 부를 때 그 일대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상대적으로 입지는 뭐냐? 그 안에서의 어떤 등수라 그럴까? 레벨이라 그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그 경매 물건을 갖고 또 이렇게 한번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준비된 물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야기해보죠. 뭐 이야기 네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선릉역 상권이 좋아요? 아니면 장안평역 상권이 좋아요? 아무래도 상권으로 놓고 보자면은 그 선릉역 상권이 더 좋지 않을까요? 선릉역 상권이 더 좋겠죠. 네네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 상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네. 선릉역 사는 게 더 좋을까요? 그건 또 애매하네요. 여기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그 가성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리 뭐 선릉역이 좋다고 하더라도 상가가 또 너무 비싸 버리면 그 가성비를 또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경매로 사게 되더라도 그런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같은 월세가 한 500만 원 나오는 상가다. 그러면 선릉역 쪽으로 가보면 선릉역 내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떨어지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뭐 동대문구 장안평만 오더라도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으로 봤을 때는 입지 좋은 게 훨씬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경매 났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릉역 상권에 요 경매 나온 건데요. 2014년 7월에 28억에 땡땡 주식회사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다시 요게 경매로 나왔고 주모 선생님께서 26억에 낙찰을 또 받으셨습니다. 종전에 낙찰자 입장에서 보자면 차익이 아니라 결손이 났네요. 28억에 낙찰을 받은 뒤에 뭐 관리비 연체된 거랑 그 다음에 취득록세를 생각했을 때는 한 30억에서 약간 30억 조금 미치지 않는 금액에 들었을 것 같은데 낙찰이 26억 3천만 원이니까 종전 낙찰자는 좀 결손이 났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손이 난 배경이 어떤 거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그 경매 나온 물건 입지인데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의 요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가 선릉역 더블 역세권 상권이죠. 네네. 입지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역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는 여기 핵심 유효수요는 역 앞에 이 대로변에 있는 업무 시설일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죠? 조금 들어가 있네요. 역세권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주된 유효수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리가 제일 먼 자리죠. 이건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건 묘세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역세권이냐? 역세권에 있는 유효 수요가 여기에 어떤 그 동선상에 뭐 닿는다든지 여기 어떤 유효 수요의 어떤 그 소비를 하는 상권의 범위에 미쳐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보다는 뒤에 있는 임야에 더 가까이 있는 것 이 같은데요. 묘가 이게 네네. 헌능이 여기 있는 선능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회원님들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전체가 이만큼 상가가 있을 때 이만큼이 상가가 있을 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주된 유효 수요는 이 대로변에 있는 업무 시설일 텐데 자 이렇게 놓고 보자면 이 물건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기 전체 상권에서 볼 때는 제일 나쁜 자리죠. 로드뷰로 보면 이게 또 더 심각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이 선능이고요. 여기 보면 잘 보이지가 않죠. 이 안쪽에 쑥 들어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뭐 접근성도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가시성, 뭐 접근성, 뭐 유효수요의 주동성, 뭐 나쁜 건 다 갖추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상권은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런 부동산이 왜 위험하냐? 감정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감정가를 보았더니 40억에 감정을 했는데 건물에 대한 평가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잠깐 열람을 하자면 이 땅은 선릉역 더블역세권변에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선릉역 더블역세권 그 주변에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상가는 입지 분석을 해보았더니 월세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적합한 상가이다. 라고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토지에 대한 지분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상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걸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들어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상권이 좋은 데는 가격이 비싸지게 돼 있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더라도 선릉역 상권이니까 임대가 나가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라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지금 세입자가 아니라 요 종전 세입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전 세입자가 그 육개장집이 들어와 있거든요. 월세를 1,0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매출 수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월세 1,000만 원도 세입자 매출 수준에서 볼 때는 1,000만 원도 높은 수준에 있어요. 선릉역 상권에서 1층에 78평짜리 상가인데 식당을 하는데 하루에 200만 원도 채 팔지 못한다.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왜 그러냐? 입지가 나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 세입자의 매출도 나쁘고 종전에 낙찰받은 분들도 뭐 투자 성과가 좋지 못하고 그렇게 나온 거죠. 결국 이렇게 보니까 입지를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입지가 그래서 훨씬 중요해요. 선릉역 상권이니까 뭐 낙찰받고 나면 임대가 잘 나가지 않겠냐? 맞는데 내가 투자한 금액의 가치를 높여주려면 그런 경우는 상권을 불문하고 입지가 좋을 때 항상 그게 갖춰집니다. 그게 항상 됩니다. 하나 더 보시자면 이건 성동구 용답동인데 여기 장안평역이 있고요. 여기 동네가 또 재미있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에 해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배후가 특별한 수요가 없어요. 이 유효 수요가 특별한 게 없어요. 안쪽이 꽉 막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물재생센터 이래가지고 네네. 물재생센터 이런 거 조금 어감이 읽기가 불편한데 이게 하수 종말 처리장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그러겠죠. 그런 거겠죠. 보니까 건물도 요거 하나 신축 상가 있는데 저층이고 여기다 저층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유효 수요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죠. 그죠? 그다지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선릉역은 어땠나 한번 비교를 해보죠. 상권이니까 여기는 이런 동네죠. 화려하죠. 선릉역. 선릉역은 이런 동네인데 반면에 자 아까 보셨던 물건 쪽은 요런 배후가 이런 쪽이거든요. 안쪽 유효수요가. 네네. 자, 근데 나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 서 있고 있는데 여기가 자동차 매매 시장 있는 데입니다. 네네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여기 딱 이 코너 자리거든요. 네. 역 출구 나와서 첫 번째 코너 자리고 그리고 약간 벗어난 지점입니다만은 이쪽에 중앙버스 차로가 네. 있고 정류장이 또 있고. 버스 정류소 내린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철 타러 가면 이렇게 갈 것이고 어쨌든 여기서 흩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자 아까 선릉역 분석하듯이 똑같이 한번 해보죠. 해당 물건이 들어가 있는 그 블록 전체를 보자고요.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하고도 지하철역하고도 제일 가깝고 예. 또 조금 더 떨어져 있다 보면은 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전체의 어떤 상권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별로 특별한 수요가 없어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는 이 블록 내에서는 제일 좋은 자리죠. 여기 쉽게 이야기해 보자면 그러면 저 상가가 다시 이 블록 전체가 임대료가 똑같다면 저 자리에 세입자가 제일 먼저 들어오겠죠. 그죠? 그렇다면 월세가 다 똑같다면 공실이 나더라도 이 자리가 제일 늦게 나겠죠. 그래서 임대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죠? 이쪽에 뭐 그 자동차 매매 시장이 있고 그로 인해서 뭐 특수한 상권이다. 그걸 따지기 전에 요 블록 전체에서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유효수요 안쪽 유효수요 보셨지만 여기서 뭔 장사를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이 뭔 대로변에 장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지도로 보셨던 것처럼 이 블록에서 제일 좋은 자리. 그러니까 C급 상권일 수는 있지만 선능력에 비교하자면 완전한 C급 상권이지만 입지는 이 블록이 제일 좋은 자리죠.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우스 골프샵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예, 요게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어떤 거였느냐? 그 전에 요게 자동차 용품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벤츠 자동차 있죠. 네네. 벤츠 자동차 수리센터가 여기 있어요. 수리점이 여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벤츠가 있는 자리다 그래서 되게 관심을 가졌는데 벤츠가 나갔거든요. 경매가 진행 중일 때 벤츠가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벤츠 매장이 들어있건 말건 간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상가고 그 상가의 입지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 좋으니까 투자합시다. 여기에 또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뭐 어떤 걸 걱정했었냐면 회원님들이 오죽 입지가 나쁘면 오죽 상가가 나쁘면 벤츠가 손을 들고 나갔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상권이 안 좋기 때문에 예. 벤츠가 나갔다고. 예, 그래서 아니다. 이 블록에서 이게 제일 좋은 자리인데 뭐 어떤 대기업에서 매장을 구할 때는 여기 장사가 잘 되더라도 이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되게 뭐 좀 더 큰 게 필요하다. 또는 뭐 매장하고 수리센터를 합칠 필요도 있고 이런 데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세입자가 나가는 걸 가지고 나쁜 자리다 그래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좋은 자리입니다 하고 답사를 가고 이거 추천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도 투자를 못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이 물건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그 전에 자동차 용품점이 들어왔고 지금은 골프 용품점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흔히들 뭐 그 벤츠 가구 똥차 온다고 그래서 좀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벤츠 가구 포르쉐나 또 페라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를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전반적인 입지와 종합적인 걸 놓고 따져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경매에 나오고 낙찰된 이후로 한 번도 공실 난 적이 없었거든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 450인가 그렇게 임대 나왔던 걸로 제가 임대에 맞춰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임대 금액까지는 제가 현재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낙찰가를 한번 보자면 이게 10억에 낙찰됐잖아요. 네. 그죠? 그럼 보증금 1억 받으면 자기 돈 9억인데 9억에서 월세 수입이 1년에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라면 상가 수익률 꽤 괜찮죠. 이건 되팔았을 때 제가 볼 때는 감정가 근처에 한 14억에서 약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오히려 가성비로 볼 때는 종전에 그 역세권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선릉에 있는 상가보다 지금 이 장안평 쪽에 있는 이 상가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을 것이다. 이 두 개가 재밌는 게 추천했던 이 강의를 했던 시점이 사실 두 개가 같았어요. 2014년 뭐 6월, 4월 이때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답신리의 물건도 2014년 6월, 7월 이때죠. 네. 예,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서 둘 다 경매가 나와 있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봐라 상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례죠. 네. 네, 옥탑방 보보스의 상가투자 오늘 상권과 입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한 줄평 결국 투자는 상권이 아니고 입지다. 잘 활용하셔서 손해보지 않는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